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18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건강 컨디션 관리 정말 잘 하시고, 일단 날씨보다 한국 시장이 먼저 겨울이 좀 찾아왔죠. 누차 강조드리지만 위쪽에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려올 때도 계속 최소한 2495, 2510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자리가 관통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야 되는 거는 2400짜리 아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금요일날 그 자리가 와서 양봉이 하나가 발생을 했죠. 용기 있는 분들은 단통으로 받아줘도 되는 자리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전에 지수와 이 삼성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께도 올려드렸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매수 타이밍이 와도 지수의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매수할 이유가 없다. 왜? 지수와 삼성전자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기본적으로 박스피로 설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2400 아래부터는 이제 장기 중심축의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수와 궤를 같이 하는 삼성전자를 던질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겠죠. 반대로 어떻게 언더슈팅 구간에 받아줘야 되는 구간이다. 거기에 운이 좋게 혹은 때마침 자사주 매입 흐름이 나와가지고 반등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여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타임, 투타임이고 다시 또 눌려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아래 눌림에 다시 추가로 받아줄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고, 어찌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핵심만 추려가지고 저희 카페에다가, 가입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전체 공개해놨으니까 눌러보시면 올려놨으니까 글로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설하고 먼저 겨울이 왔다라는 거는 먼저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지만 우리 시장의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첫 번째로는 던질 구간 아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를 고민하고 있다라 그러면 2400 아래에서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저점은 알 수 없어요. 언더슈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하든지 내 수익률의 차이는 있어도 추후에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견뎌야 될지를 모를 뿐이다. 그걸 알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감안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거를 비중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약간 분할 매수, 그렇죠?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견디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먼저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한국 시장 먼저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첫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분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죠. 이탈해가지고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의 어떤 랠리라는 것 자체가 끼워 맞추기, 더군다나 이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의 신규로가 거치고 난다라고 그러면 걱정이 가장 앞설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이전에 1기 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워낙 이 불확실성이 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서 출렁이는 흐름이 있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의 어떤 그 날이었던 그 자리에 이제 시발점으로 돌아오는 흐름이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땐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개일지 악종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이제 저희 차기 3.0 분들께는 여기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많이 빠져 보이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매수는 전혀 손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 얘가 내려오면서 재밌는 거는 미국 국제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상관관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거나 나스닥이든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다들 이제는 어떤 트럼프 랠리를 좀 마무리하고 슈팅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약간 물론 눈치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는 왜 그렇다라고 했죠? 유일하게 자산들 중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애가 쟤라니까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없는 애가 쟤인데, 쟤를 가지고 자꾸 가치를 고민하고서 예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나?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 기술적으로 대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이런 타이밍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주식도 슈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계속 걱정하고 고민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가뜩이나 안 좋은데 미국 시장까지 울고 싶은데 싸대기까지 날려버리면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무서워가지고 2400 아래에서 던져서 더 아래에서 살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막 매수를 늦춘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지수와 맞물려서 매수 타이밍을 만든다라 그러면 나는 지수의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 리스크 조절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래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글을 올린 것도 굉장히 길게 썼다가 정말 다 지우고서 그냥 딱 각서라고 결론만 썼는데,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워낙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늘어질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차계 3.0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이제 긴 시간을, 뭐 짧아도 2시간 정도고 길면 뭐 3, 4시간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다 풀어드리는데, 최근에는 사실 모닝브리핑 외에는 다른 방송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보다 사실 미주알 고주알 다 빼놓고서 우리는 전략만 가지고 가도 충분하다.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만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시장에서 나름 대응 혹은 존버든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위에서 횡보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흐름이 위에서 횡보, 지지 횡보가 아니라 저항 횡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얘를 죄송합니다. 얘를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쌍봉 맞았고 상승세기의 흐름을 이탈했고, 더군다나 이제 꼭지 부근에서 이탈을 했고, 트럼프 랠리 시발점이 된 이 제자리까지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 아래 2만선도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는 생략해 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세계 제일의 성장주인 거는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오른 거죠? 지금 여기 40에 있으니까 3.5배가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2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제 뭐 블랙엘 판매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이 1, 2년 동안에 완판되고 매출이 성장할 것은 확신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상태에서 얘를 치고서 주구장창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니라 얘가 140불을 깨는가 그리고 130불
이때 이 자리죠. 를 깨는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하락의 강도와 위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말 그대로 이 쌍봉 형태에서 좀 더 올라오고 상승세기에 오버슈팅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꼭지에서 하방으로 터졌을 때 과연 이제 최소한의 목표 단위대로 이대로라면 120평이 살짝 깨지는 게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이 자리들이 오냐 안 오냐, 빨리 오냐 늦게 오냐는 순전히 엔비디아의 흐름에 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존스가 먼저 이제 하락장악형 패턴들을 연속형으로 만들면서 전고 부근에 있죠. 나름 다이아몬드 패턴, 좀 비대칭이긴 하지만 흐름인데 이런 자리들 깨지는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패턴이죠.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라고 그러면 상승보다는 여전히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선물 10년물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얘는 점점 그러니까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맥스를 4.5 라인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정확히 금요일날 4.5 라인을 찍고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4.3불 라인 위 이 구간에서는 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아랫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맞지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흐름에서는 자기 재임 기간에 금리를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관계가 시장에서 또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TMF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50불 아래 라인에서의 매집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으로 신규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환율이 조금은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00 라인을 깼다가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볼 라인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의 반등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금융주를 치워버리면 지금 우리 시장은 2323, 그 중요한 마디죠. 늘 이야기됐던 마디인데 이 자리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출 필요 없고,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되었거나 이 아래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카페에 올려드린 전략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수적으로 균형을 갖춘 것은 코스피이기 때문에 675 아래 라인에서의 지수적 어떤 레버러지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얘네는 지수보다는 종목 접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내려왔으니 내가 노리는 종목들의 종목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뭐 하물며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도한 하락을 맞고 있죠. 이제는 정말 넌더리가 날 정도인데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 매집해 간다라 그러면 레버러지를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공포를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지 공포에 못 견뎌서 피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워낙 상반된 두 시장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나름 정리해 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거나 한국 시장 아무리 욕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쪽 시장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부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